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 파산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파산 선고가 나면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통지서가 와요. 그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 오거든요. 이때 채무자분께만 통지서가 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분에게도 법원에서 통지서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리고 채권자분에게 통지는 반드시 도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채권자 중에 한 분이라도 법원에서 내보낸 통지서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시면 기일이 한 번에 끝나지 못하고 그분이 통지서를 수령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까지 계속 기일이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송달이라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채무자분들께서 꼭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이 통지서에 어떤 내용으로 안내가 나가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파산 선고 이후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통지해주고 안내가 나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이 파산 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 청취 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후에 진행될 절차에 대한 안내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결정 주문 파산을 채무자에게 선고한다. 파산관제인이 누구인지 사무실은 어디인지 안내가 나가고요. 그 뒤에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일, 이의신청 기간, 채권자 집행기일 이런 날짜들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지적이죠. 통상은 파산 선고 기일부터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채권자가 송달을 못 받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다른 분과 별도로 송달을 또 나가야 되고 그분은 송달 받은 날부터 그분이 받은 날 기준으로 또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송달을 다 잘 받아야지 어느 한 분이라도 못 받게 되시면 그 한 분 때문에 절차가 많이 또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하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들이 송달을 다 잘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꼭 알아보셔야 되고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채권자들이라고 하면 그 개인 채권자들의 주소까지도 정확히 알아봐 주셔야 이 절차가 지체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유의사항에 보시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를 앞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의신청한 채권자는 의견 청취기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기재를 해서 내보내고 계세요. 서류로 먼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겠죠. 하지만 그 내용만 갖고는 안 되니까 채권자 집행 및 의견 청취 기일날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의견을 또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이게 더 중요한데요. 면책 절차와 관련한 채권자 안내문이라고 해서 역시 또 통지가 나가고 있어요. 이 내용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아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자 여러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 법원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파산 선고 결정을 하고 면책 절차를 심리하고자 합니다. 법률상 채무자가 향후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채무자의 면책 신청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지정된 면책 신문기일 30일 이내 또는 면책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한 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죠. 이 내용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하고 계세요. 법원에서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데 단순하게 채권자께서 면책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그냥 주장하시는 정도의 이의 신청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그 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면책 불허가가 되는지 그 사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적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할 만한 사항도 적어주고 계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신청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무자분들은 반대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파산 신청을 하셨다가 채권자 이의 신청으로 내가 면책을 불허가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는 재신청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굵은 글씨로 법원에서 적어놓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 채권자분께서 뭐 파산 선고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고 계세요. 파산 선고가 나게 되면 채무자가 갖고 있던 파산 선고 당시의 모든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파산관제인이 관리하고 처분하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파산 절차라는 것은 그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막고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 또는 중지된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채권자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 효력이 없는 행위입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미 들어와 있던 강제집행들도 다 실효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다 없어져서 채무자 쪽에서 파산관제인 쪽에서 다 집행 취소 신청을 해서 다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면책 결정 이후에 또 이런 행위를 할까봐 조심스러워서 법원에서 적어놓고 있는데요.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면책을 이미 받은 채무자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과태료 500만 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분은 이런 면책 결정 이전에 그 면책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셔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 사전에 면책 불허가 사유를 소명하시고 이의 신청을 해야 되지, 면책 결정 이후에는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한다던가 내가 억울하다고 그래서 뭐 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파산 선고가 나면 법원에서 채권자 분들에게 보내주는 통지서 안내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채권자분들은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고요. 채무자분들은 반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면책을 불허가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신청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항들이 계시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